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이어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불교 통합운동을 했었고, 그 불교의 발전으로 인해서 만들게 된 바로 대장경. 지금은 8만 대장경이 남아있죠. 우리나라 유네스코 문화재인 우수한 이 8만 대장경. 이 8만 대장경을 우리가 이제 8만 대장경만 남아있겠거니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사실 오래된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도 남아있으면 엄청난 문화재가 됐을 텐데 이 8만 대장경보다 앞선 거니까 그런 8만 대장경의 그 전에 있는 흐름, 대장경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대장경 간행. 근데 이 대장경을 간행하려고 하면은 정말 불교에 대한 그런 교리의 연구가 엄청나게 심층적으로 발달했어야 했고, 그런 그 불교의 경전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모으는 그런 노력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불교 교리의 가장 마무리, 대장경을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면 그걸 가지고 책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교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적인 이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대장경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목이라던가 그걸 세세히 하나하나 새겨야 되는 사람의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한 그런 엄청난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이 대장경 간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이런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 자체를 체계화해야 되는 과정이 밑작업으로 있었어야 했고, 불교 사상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왜 대장경을 만들었느냐, 뭔가 외적을 격퇴하기 위한 호국불교적인 염원이 들어가 있었다. 부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이 대장경에 공을 들이고 만들고 이걸 완성하면 부처님이 도와서 우리가 이제 외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약간 부적적인 그런, 하나의 부적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그런 믿음을,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새겼다라는 거죠. 외적 격퇴의 염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체계를 정리하고 이런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있었어야 됐다는 거. 불교 사상을 체계화하고 외적 격퇴 염원, 이러한 목적으로 대장경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고려의 대장경 간행, 그런 대장경을 3번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다. 처음으로 만들었다. 초조대장경. 요게 남아있었으면 진짜 엄청난 문화재죠. 8만 대장경보다 훨씬 더 빠른데.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이제 속편으로 만든 게 속장경.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쇄본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의 원래 이름은 이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우리가 생방송 있으면 재방송 있죠? 다시 만들었다. 다시 제자. 그래서 제조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8만 대장경이죠. 여기 3개. 자, 초조대장경부터. 이거는 연도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대장경 사업이라는 게 그 왕 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현종부터 선종 때까지, 뭐 선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해서 왕 시기는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적지 않을게요. 그냥 누구의 친입 때 만들었다, 어느 절에 있다가 언제 소실됐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거란의 친입 때 만들게 됐죠. 바로 현종 때긴 한데, 거란의 친입 때 거란 친입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앞에도 말했지만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때 당시 고려의 불교가 교종 중심의 좀 경전을 해석하니까 그런 경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려면 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대장경의 필요했다라는 거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 교종 중심이다. 그래서 거란 침입 격퇴 목적으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고, 이 초조대장경을 원래 대구 팔공산에 부인사에다가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다가 놔뒀었는데 결국에는 몽고의 침입 때 불탔다라는 거. 2차 때
몽골 인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쇄본은 남아있어요. 이것이 뭐 소실되는데 이거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면 인쇄본이 남아있다라는 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거란 침입 벽태 목적이다. 초조대장경은 803 부인사에 있었지만 불탔다. 그 다음에 속장경으로 넘어갈게요. 속장경이 왜 속자가 들어가요? 웬 속장경?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초조대장경을 보완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보완한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속장경을 만들 당시에는 초조대장경이 불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뭔가 논문을 쓴다든지 뭔가를 할 때 각주를 답니다. 주석을 써요. 그러니까 각주는 뭐냐면 그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조대장경을 설명해주는 주석서가 속장경이야. 그러니까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은 세트였던 거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무슨 책이 있으면 부록이 있죠. 아니면 어떤 소설에 대한 속편이 있어요. 뭐 속편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초조대장경은 속장경은 초조대장경의 속편이다. 그래서 속장경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하나의 주석서라는 거 설명해주는 그러한 대장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도 주석서라는 게 중요하고 흥왕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흥왕사 기억나시죠? 불교의 중흥기였던 흥왕사. 이것도 흥왕사도 교종 대표적인 그 절이잖아요. 흥왕사의 교장도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런 대장경을 만드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해요. 그래서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역시 이것도 몽골의 3차 침입 때 싹 다 나무니까 아주 싹 다 잘 탔겠죠. 침입 때 소실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인쇄본이 남아있는데 송광사에 역시 인쇄본이 속장견의 인쇄본이 역시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팔만대장경. 매우 중요하죠.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얘까지 불탔으면 정말 남아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을 텐데, 다행히도 제조대장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8만여 개가 남아있다. 딱 8만 개가 아니거든요. 8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조대장경은 이때는 몽고에 이제 침입되잖아요. 몽고의 3차 침입 이제 원가석기로 넘어가는 시기긴 한데 어쨌든 제조대장경은 이 앞에도 계속 쳐다오고 몽고의 3차 침입 그 시기인데 어쨌든 몽고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호국불교적 성격이다. 그래서 호국불교적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목적은 호국불교적인 뭔가 불심으로 막아보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막판이에요. 몽고 침입 막바지. 지금 몽고 3차 침입 때 우리 강화도로 도망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깨달았지. 이때 그 무신정권이었기 때문에 무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더 잘 싸우겠지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사치와 향락 자기네들 그냥 그때 당시에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했고 그 와중에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계속 정권 바꿨고 전쟁에 별로 도움이 안 됐어. 무인들이 정권 잡았다고 해가지고 전쟁에 도움되지 않았고 오히려 승려들이나 이런 뭐 삼별초의 뭐 항쟁 뭐 이런 오히려 그런 백성들이 더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백성들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그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초조대장경이 불타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리는 거다. 다시 대장경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도로 민심 수습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이래 최충원의 최씨 정권의 큰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매진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때 몽고의 침입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뭘 국방력도 약하고 이제 결국 밀리겠구나. 어쨌든 그런 백성들의 불만이라도 돌려보자. 민심수습용으로 만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가 그래서 교장도감이죠. 여기선 대장도감.
대장도감을 설치하게 되고, 이때는 절보다는 어쨌든 강화도에 설치하게 돼요. 강화도에 본진을 두고, 그리고 이제 본사를 강화도에 두고, 지방 곳곳에 뭐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분사를 두게 되는데, 주로 진주에다가 분사를 두고, 이제 막 나무를 만들고, 사람들 노동력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정말 대대적인, 팔만대장경은 미스테리라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오탈자 없이 완벽하게 이것을 어떻게 새겼지? 그때 당시 기술로 지금도 하나도 뒤틀림 없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미스테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 정말 숙달된 그것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숙달된 고급 노동력이어야 되는데, 이 8만여 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정말 딱 증명할 수 없는 정말 미스터리할 정도로 대단한 문화재라는 거. 써주는 대장도감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죠. 장경판전에 남아있습니다. 모두 보존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네.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지만 그 흐름으로 순서 정도는 꼭 외워주시고, 초조대장경 쉽죠? 처음이니까 초조대장경의 속편, 속장경, 그리고 제조대장경 제일 중요합니다. 빨만대장경은 꼭 외워주셔야죠. 그 목적.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격퇴예요. 이 모든 대장경이 다 몽골을 격퇴하기 위한 거다. 그럼 틀린다는 거지. 거란 침입 격퇴 목적으로 만들었었고, 어쨌든 몽골 2차 침입 때 소실, 역시 속장경도 3차 때 소실, 다 소실. 남아있는 게 중요하겠죠? 호국불교자 성격이다. 뭔가 불심으로 막아보자. 그리고 최씨 정권의 민신 수습용을 만들었다. 대장도감이라는 걸 만들었고, 해인사 장경판전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 해인사에 가보면 이 장경판전이 또 되게 과학적인 건물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약간 서늘해요. 서늘하고 건조하고 정말 통풍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참 신기하게도 해인사에 그때 갔을 때 내가 날씨가 좀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장경판전에 들어가는 순간 되게 서늘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습도나 온도나 그런 조절이 완전 그 쾌적함이 최고라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습도 온도 조절하기 힘든 그곳에 이제 장경판전에 8만대장경을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8만대장경을 보면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얼마나 대단한 문화재인지 한번 보면, 일단 이 나무 자체는 뒤틀림이 가장 없고 단단한 3번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3번 나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에 한번 넣었다가 뺐다가, 바닷물에 한번 또 넣었다가 뺐다가, 염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그런 것으로 뒤틀림을 방지를 했대요.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편목, 이 양쪽에 이렇게 그 편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 뒤틀림 방지 편목을 딱 갖다 댑니다. 목 같은 걸 박아놨죠? 그 다음에 내 귀퉁이에다가 이제 구리판으로 이렇게 좀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구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께가 좀 달라지잖아요. 편목과 구리판이 있기 때문에 두께가 달라져서 이것을 막 쌓아놔도 양 옆이 좀 두껍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가 뜹니다. 통풍이 유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통풍도 유리하고 이제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장경판전 이 제주 8만대장경을 보면 이제 전면에 얇게 오칠이 되어 있대. 살짝 코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나무의 옷이 벌레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벌레가 이거 나무를 긁어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무벌레 아시죠? 우리 가끔 오래된 노트나 이런 책 보면은 조그만 나무벌레도 있어요. 이렇게 종이에 사는. 그런 나무벌레들이 이걸 긁어먹을 수도 있는데 오칠을 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했다라는 거. 부식도 되지 않도록 살짝 코팅해주는 거. 우리가 마치 바니쉬를 발라놓은 것처럼 나무에. 그리고 이제 한쪽 끝에 작은 글자로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전 이름, 몇 권, 그리고 이제 이런 장수,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기재를 해놨고, 이런 내용의 정확성, 내용이 오탈자가 거의 없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오타가 좀 있는데 거의 없다라는 거. 8만 개에 거의 없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8만 개에. 그리고 이 글씨 보세요. 글씨를 이거를 여러분 나무에 사람들이 새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여기다 먹혀가지고 찍는 거야. 여기다가 책을 찍는 용도야. 이 하나하나가 글씨의 크기가 사실 모는 크고 모는 작을 수도 있는데 일렬로
정말 심미적으로 정확성, 그리고 글씨도 심지어 예쁘고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글이면 참 좋을 텐데 고려 때는 아직 한글이 개발되지 않아서 한문으로 중국에서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세계적인 문화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8만여 개가 넘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막 최시정권에서 엄청 갈궜겠지? 이거 잘 안 새기면? 이런 문화재들은 그때 당시 백성들의 이런 피 같은 노동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팔만대장경은 이런 순서 중요하고 팔만대장경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 사료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의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팔만대장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완벽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